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로부터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계속 이어지고요. 두 분의 대담,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누리당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한 가지만 더 여기다 보태볼게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당정청 관계가 재정립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쨌든 심판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가 끝난 직후 이틀 동안 14일과 15일에 실시된 리얼미터 정례 전국 조사입니다. 휴대전화 62%, 유선전화 38%, 전화면접, 자동응답을 혼용했는데, 자, 신뢰도 95%에 이제 이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2.4%. 네.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취임 이후 거의 최악 수준 아니겠어요? 네. 뭐 기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30점 몇, 31, 그 정도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으니까 네. 몇 번 한 차례, 두 차례쯤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최악이죠.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인기가 낮으리라는 것은 뻔한데 선거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의 워딩이 조금 뜨뜻미지근했달까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대해서 명확히 적시해서 잘 챙기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계 변화를 확실히 하겠고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국정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좀 바뀌겠다. 이런 식의 그냥 원론적인 워딩 정도 해도 됐을 법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단 두 줄로 끝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를 가져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지껏 해온 3년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지껏은 새누리가 물론 180석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단독 과반, 여유 있게 과반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의지를 국회를 통해서 충분히 시도는 하고 이끌고 갔지만 앞으로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가 무엇을 끌고 간다는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네. 되는 일도 없고 시끄러운 소리만 날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여소야대가 갖는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이제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민심의 변화를 뭐 모를 리는 없겠죠. 네. 근데 어떤 식이든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폭으로 나올지 지금 보면 이제 여권 내에서도 그동안에 비박계 의원들이 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친박계 의원들도 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야당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이런 얘기까지 쭉 지금 나오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현재 청와대가 현재 국면을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변화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입장 정리가 덜 됐다라고 좀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엊그제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이나 지난번에 정영국 대변인 발언은 국민들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두고 볼 여지가 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내가 개편이든 청와대 개편이든 아니면 새로운 방향의 어떤 거든 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봅니다.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야당이 둘이잖아요. 네. 원내 교섭단체를. 지금 당장 19대에서도 그렇고 20대는 더 이제 이게 강해질 텐데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당 얘기를 먼저 짚어볼게요. 항상 시간이 바투면 국민의당 얘기를 저희가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당권 대권 분리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8월 2일 이전에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렇죠. 과연 대선 후보로의 그럼 안 대표, 현재 상임대표죠. 그리고 그럼 뭐 천정배 공동대표가 단독대표, 당권을 잡을 것이냐.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창당대회 하면서 국민의당 만들면서 6개월 이내에 전당대회 하겠다고 네. 했으니까 8월 2일까지는 해야 되죠. 물론 그거
의사결정기구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연말쯤으로 미루자고 하면 할 수야 있습니다만 연말로 미루자 혹은 내년 초로 미루자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 있어요. 나오고 있죠. 뭐 네. 이상돈 전 선대위원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저는 그것은 명분을 획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포인트는 그거죠. 안철수 의원이 계속 당권을 주면서 대표를 하다가 근데 지금 국민의당은 또 이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대선 후보로 나갈 사람은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당권이나 일체의 직책을 내놓고 대선에만 올인한다. 네. 그렇다면 요번에 안 대표가 역시 대주주이고 안철수 얼굴로 간판으로 선거를 치러왔고 의외의 성과도 거뒀고 네. 앞으로 특히 20대 국회 개의하자마자 첫 주요 이슈들에서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안철수 대표 체제로 좀 가자. 그래서 당의 기틀을 확실히 해놓고 국민들에게도 각인시키자. 이런 욕구가 일부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맡겨놓으면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고 조금 있다가 또 그만둬야 돼요. 대선을 나올 때 네, 거의 네. 확실히 보이니까. 한 4개월쯤 후에 그만둬야죠. 넉 달 하고서 또 전당대회에서 또 뽑아야 되느냐. 네. 손정배 공동대표는 그러지 말고 지금 대선 나갈 거 솔직히 다 빤히 아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당권과 대권을 확실히 분리하자. 네. 그런데 지금 의석 분포가 13명의 전국구 의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구 의석의 비중이 조금은 큰 점을 감안했을 때 전부 다 호남이고 딱 서울에 2석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렇죠. 실질적으로 호남 의원들이 당 원내 무엇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대표를 놓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더군다나 정체성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 가지고도 좀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이미 좀 마음을 굳힌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이강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기의 문제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안철수 대표는 당권에 어떤 도전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접은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외연을 넓히는 지금 국민의당의 최대 과제는 역시 이 호남 중심으로 짜여진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전국 정당화 할 수 있는가 네. 하는 그것이 사실 내년 대선에서의 승부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에 보면은 부산 쪽에 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차피 당권은 호남 의원들 중에 누가 맡고 안철수 대표는 조금 더 이런 영남이라든지 수도권 중심의 광폭 행보를 통해서 당의 외연을 좀 넓히고 사람들도 더 이제 영입을 하고 이러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국민들한테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쪽으로 행보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시고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대담을 듣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또 뭐 많이 갔네요. 짧게 짚어봐야 될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지금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거취 문제. 네. 이 과연 이제 이 당대표로 예. 합의 추대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저희가 일전에요. 송영길 당선자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당권 도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합의 추대란 없다. 경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 추대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저는 네. 해서도 안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도 힘들다고 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쨌거나 잘 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좀 더 맡아서 수권 역량을 확실히 좀 기틀을 꽉 다져놓겠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은근히 내가 뭐 지금 이 나이에 저 경선에 나가서 조직도 사실 없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안 할래. 그 말이 마치 날 합의 추대해 주어로 해석된 게 아니냐. 근데 그 해석에는 일부 오역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김 대표 속마음에 솔직히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네. 저는 어떤 식으로 가건 합의 추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김종인 대표가 선거 이후에도 당의 대표를 맡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합의 추대는 뭐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경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송영길 당선자는 이미 선언을 했고 오늘 보니까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도 합의 추대 경선하는 게 옳다.
이렇게 또 경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네. 합의 추대를 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의원 봤습니까? 공개적으로?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 추대 자체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이 국면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 늘 이야기하는 대로 이 당을 수권 정당으로 변모시켜서 내년에 정권을 잡는데 어떤 그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정말 한다면 이게 지금은 사실 지난번 비례대표 파문이랑 약간 비슷해요. 약간 목리 부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지금 국민들한테 주고 있어요. 나를 합의 추대하지 않으면 아니 나 안 하면 끝이야.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 내가 이렇게 수권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좋다. 경선이라도 나는 해서 내 이 당을 꼭 변모시켜서 내년 집권을 하도록 내가 한 몸을 정말 불사르겠다. 뭐 이렇게 밝히시든지 아니면은 나 이번 전당대회에 이렇게 지금 돼가는 흐름이 이미 뭐 경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전당대회에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당의 집권을 돕겠다든지 뭔가 좀 그렇게 입장을 좀 분명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데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심이나 욕심, 개인의 의지로 해석하면 그렇긴 한데요. 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정체성 관련해서 네. 승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두 개의 또 양대 세력이 충돌하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정청래 의원이 강한 발언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어찌 보면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용도 폐기론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김종인 이제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 유권자들이 밀어준 건데 그러면 수권 정당이 되도록 계속 이 방향으로 이 체질 개선을 해 나가자. 그러니까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차피 그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예견됐던 다만 일이다. 말이 거칠고 직설적이기로 유명한 네. 신문 제목거리로 뽑기에 딱딱 좋게 따박따박 말하는 정청래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고 시점이 그런 것이고 네. 한 가지 말이에요. 김종인 대표가 요즘 오늘부터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네. 문재인 대표가 나를 영입할 때 음. 대선 때까지 당을 맡아달라고 했다. 네. 그 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어요. 네네. 그 말은 마치 내가 지금 내 얼굴로 대선까지 가서 내가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관리 하에 수권 역량으로 당의 근육도 키우고 대선 후보 네. 뽑아서 이기자. 지금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계속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영입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극한 예의와 함께 모든 전권을 이양하고 어쨌거나 와서 해 주십시오. 그때 했던 많은 말들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오늘 굳이 액센트를 주는 것은 역시 노정객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어쨌든. 무슨 문재인 개인 사당도 아닌데 네. 전당대회 끝나면 하게 되는 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지금은 당내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대선 때까지 해야겠다? 근데 글쎄요. 문제는 그거는 수용되기 힘들지 않을까? 김종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으면 소국장님 문재인 전 대표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참 곤혹스럽죠. 지금 네. 어떤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그 말이 맞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얘기하면 곧 이른바 합의 추대론이 다 탄력을 받는 거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뒤에 결국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거다. 문재인의 어떤 그림자 뭐 이런 얘기가 대주주론 뭐 예, 그렇죠? 계속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김종인 대표가 현 단계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즉 저는 현재 국면의 상황을 봤을 때 경선에 네. 김종인 대표가 출마한다고 해도 저는 대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당의 집권을 위해서 당의 노선이 어떻게 가야 되냐를 네.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김종인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그러한 어떤 중도적인 노선 네. 이런 부분들이 집권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뭐 과감하게 저는 김종인 예, 대표가 도전해라. 저는 사실 그렇게 네.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웅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 C.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폼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일어나는 폼, 먹는 폼, 쉬는 폼, 잠드는 폼까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은 다 폼에서 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있던 폼은 새로워지고 없던 폼까지 생기는 놀라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네, 일 디보가 부르는 히어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난세에 인물 난다, 이런 옛말이 있죠. 지금 우리 정치권은 난세임이 분명한데 이 답답한 국민 마음을 좀 속 시원히 긁어줄 멋진 인물, 좀 짠하고 안 나타나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황보화,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